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의 시간이 왔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 K 배동찬 소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하반기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연일 코스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2,800선을 거뜬히 통과했고요. 코스피의 시간이 왔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미국 시장으로 가서 달려가서 이제 엔비디아, 뭐 테슬라, 또 이렇게 MS 거래를 하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이 좋다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 반도체나 또 우리 시장을 지금 코스피 시장, 주식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바이오, 또 자동차, 또 금융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 코스피 3천을 돌파한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 큰 배경 중에 하나는 2년 5개월 만에 장중 2,870선을 돌파를 했죠. 그만큼 동력이 에너지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진 속에서 또 기대감이 이제 사실 지금 당장 미국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좀 희박한 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코스피 3천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또 기대감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다, 좋다는 의미일 텐데 일단 이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 역시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뭐 개인들은 팔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대감, 그건 뭐 실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부분 잠시 뒤에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52.2%입니다. 이 수치 자체도 뭐 막대한 것이고 10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제 5일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좀 주춤한 거 아닌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좀 이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또 억측들도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춤하다. 심지어는 뭐 이재용 회장 리더십까지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기술의 삼성이 이미 증명이 됐고요. 전문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코스피 강세가 삼성전자가 일단 견인해 준다. 시총 1위니까 호실적하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희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지수 지표들이 있습니다. 일단 11일 날 한국금융통합위원회에 회의가 있고 이제 금통위에서 과연 우리 금리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마찬가지로 같은 날 발표가 됩니다. 12일은 미국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조금 기준금리가 언제쯤일지 9월일지 10월일지 물론 뭐 일부 연준위원들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당선되면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때는 점도표로 볼 때도 하반기에 한 번쯤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이 고는 CPI인데 코어 CPI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리나 기대 강도가 결정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수 견인의 핵심을 삼성전자로 꼽아주시기도 했는데요. 지난 5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만 DS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선을 그었는데 전문가들과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서프라이즈를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가 줄지어 예고된 만큼 계속해서 지수의 향방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근원 CPI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이번에 조기 금리 인하론이 아직은 좀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3,000피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뜬히. 네. 뭐 거뜬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 조건 자체가 3천을 돌파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낙관론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일단 뭐 차트가 준비되면 차트를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돌파 속도가 상당히 우상향하는 지난 7월 5일부터 지금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상당히 우리가 이유를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반도체도 이제 바닥을 찍고 점점 오래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수요,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수요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만큼 기술력도 있는 것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내연기관, 전기자동차 모두 금융 쪽도 국내 내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실적도 또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어떤 근거와 자료를 보더라도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 물론 잠시 뒤에 그렇지 않게 보는 이유도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 이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10수조 원에 달하지만 일단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기업들에는 자극이 됩니다. 일본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둔 만큼 우리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이 밸류업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정시 부양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이제 이소영 앵커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DS 쪽 차원을 떠나서도 어닝 스프라이즈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최근 한 달간 이제 12%가 올라간 삼성전자 52주 신고가도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고민은 뭐 8만 3전이냐 9만 그 이야기 계속 합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꾸준하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삼성전자에 필적할 만한 회사가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물론 자만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LG전자나 다른 기업들도 좋다는 거예요. LG전자도 깜짝 실적을 발표해서 주식시장 상승세에 견인을 하고 있죠. KB금융도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행진을 할 정도로 지난 5일 기준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기대치에 의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테슬라가 다시 미국 시장에서도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와 연동되는 우리 2차 전지 산업도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썸머 랠리도 기대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7월 이제 중순 이후에 8월 달 이제 휴가를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사는 사람 사고 파는 사람 팔면서 오히려 주가가 또 부양되는 올라가는 썸머 랠리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우리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이따가도 이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와 이렇게나 실적이 좋을 수 있냐. 그건 그만큼 기술력과 또 수요와 또 공급망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맞물려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상당히 최근에 관리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는 파월 연준 의장에게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축적되고 있고 이 부분도 우리 경제에는 사실
건설이 그동안 상당히 목눌림 현상이 네. 심했지 않습니까? 종목으로 보나 산업 섹터로 보나 이제는 건설 경기도 조금씩 열릴 때가 됐다라는 것도 바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3,000피를 코앞에 두고 하반기 전망 장밋빛으로 예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 정책, 코스피 상승세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로 인해서 나머지 다른 기업들 역시도 좋은 향방을 예고할 수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예측하고 계십니다. LG전자 역시 깜짝 실적으로 시장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테슬라 반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2차 전지와 전기차 역시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냥 낙관론을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 이제 이걸 얘기를 해봐야죠. 그렇죠.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등장하고도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며 3,000피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박스권 내에서 머무를 수 있다라는 말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은 변화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불확실성도 있고 불안정성도 있지만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게 저도 한 30년간 이렇게 주식시장 보면서 늘 생각하고 연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매수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는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합니다. 지금도 삼전을 개인들이 많이 이제 매물이 나오는 개인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차익 실현 차원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탈 것이냐. 그 종목에 올라탔다가 그럼 언제쯤 내려올 거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종목 소개를 해야 되지만 실리콘2 그렇게 올라갈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누구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의 에코프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실2가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올라타느냐를 결정하느냐. 또 알테오젠처럼 거의 10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을 언제쯤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또 언제 빠져나올 것이냐, 이 지점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일단 물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반기 주도업종은 자동차, 계속 제가 강조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바이오, 제2의 알테오전. 그럼 알테오전과 같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느냐? 이 국제 이 제약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른바 자이언츠죠. 그런 기업들하고 MSD의 계약이 성사됐는가 여부. 이전에는 주로 우리가 임상, 삼상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약이 됐느냐, 재연과 관련된 부분이냐,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정보통신,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 이 중에서 내가 픽하는 종목들이 과연 올라탔다가 언제쯤 주춤할 것이냐, 그때 내려올 거냐, 주춤했다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느냐. 이 판단의 이 기준선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자, 금리 인하가 이제 미국 연준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 한원도 이어질 테고, 그렇게 될 때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개선 모멘텀이 되는 기회들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나 원전, 수주와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에서 수주되고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체코에서 또 원전이 수주될지 여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반도체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바이오는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라인 센싱 아웃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맺느냐, 물질 이전 변경 같은 MTA가 체결이 되느냐 여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시의 변동성도 있다. 너무 낙관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배종찬 소장은 그러면 다 잘 된다만 이야기하고 안 될 가능성은 없는 거냐,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시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이런 지표들이 강조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든지, 미국 기술주가 좀 조정된다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등등이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불확실성. 자, 방금 전에 이선행크가 소개하기로는
비트코인이 또 주춤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강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강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누가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하기가 어렵다면 다시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뉴스와 또 정치에 대한 영향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유럽의 또 정치적 변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국도 이제 총리가 바뀌었죠. 또 그 외에 네덜란드나 다른 국가들은 상당히 극우 정치 세력이 또 등장하는 것이 유럽의 또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국에 대한 이익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달러화 강세, 산업 이 부분이 또 조정되는 게 있고, 주식과 가상화폐 정책 이런 부분들도 주식이 또 우리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이 부분들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중론에 무게를 실어서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봤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IT, 밸류업 업종을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면서 다만 수출주가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음식료 그리고 자동차까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왔었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 내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 진입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들 그 내에서 소부장 종목들도 하나하나 따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큰 암학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때쯤에 큰 폭의 상승률을 다시 한번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의견 역시도 있으니까요. 바이오 쪽에서도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정치적인 선거 관련 불확실성이 잔존한 만큼 이 부분의 매크로 변수도 한 번씩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희망은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낙관적인 상황에 조금 더 저희가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종목이나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의 기대 가치도 살아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올라갈 때 탄력을 받을 기업으로 저는 이 회사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적도 있어요. 바로 풍산입니다. 네. 풍산. 일단 풍산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이걸 계속 보면은 부침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제가 차트를 주로 단연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이 기업이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다시 가라앉고 달리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보면은 7만 9천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제 6만 4천 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풍산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뭐냐면 일단 한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구리라고 하는 이런 재료를 통해서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여러분들 구리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구리? 전기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전이 되죠.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을 가장 많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이 풍산에서 생산을 해요. 네. 또 풍산이 구리이기 때문에 왠지 구릿빛 하면 연상되는 게 뭡니까? 제 피부 아닙니다. 바로 총탄입니다. 네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총탄 포탄이 바로 풍산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과의 협력 관계도 매우 좋은 기업이 풍산입니다. 실제로 공화당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것이 이 풍산의 류진 회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만 되면 국내에 어떤 인맥이 있는지 보시적으로 항상 류진 회장이 거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11월 당선됐을 때 가장 주목받을 사람이 류진 풍산 회장이다. 또 류진 회장이 지금 이름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정경련이 아니죠. 한국경제인연합회죠. 한경협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인 이 에너지를 좀 집중할 수 있는 기업이 풍산이다. 실적도 역대 최대치가 나왔어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신동 부문의 이익 증가, 방산 부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리 확보해둔 구리 광산이나 구리 원자재가 있기 때문에 풍산은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방산 부분에 단단한 실적이 있죠. 2분기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8%가 증가한 1조 3천한
300억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58.2%가 증가한 1,391억 원.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기로는 시장의 컨센서스로 예상하기로는 영업 기대치가 1,230억 원인데 이걸 상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K9 자주포 아시죠? 네. 그 K9 자주포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포탄 어디서 생산? 풍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007 영화 보면 나오는 그 총탄 있죠. 5.56mm 실탄 어디서 생산하냐? 풍산. 네. 그러니까 이 풍산이 뭐 풍요롭다의 풍산인가요? 말 그대로 올해 들어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풍산을 좀 더 많이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기업도 제가 반도체 강조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이 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살아있을 기업이다. 알짜다. 물론 최종적인 투자 판단 기준은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차트를 바로 보여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인데 이 기업이 한때 40만 원을 넘어갔어요. 지금 26만 8,500원으로 조금 주춤한데 그만큼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게 다 들어갑니다. 광학 솔루션, 그다음에 기관 소재, 그다음에 전장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도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계속 이 부분이 포함이 될 기업이 또 LG 이노텍이고 반도체 기판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LG 계열사 기업 중에 한 곳이 바로 LG 이노텍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오늘의 일면 시간에서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풍산을 꼽아주셨는데요. 우선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증가될 것을 전망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상 구리가 거의 전 산업에 쓰이기 때문에 닥터 코퍼라고도 불리고도 있는데요. 그만큼 소장님께서 관련된 종목 잘 탄탄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도 하반기 반도체 상승 그런 흐름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광학 솔루션과 기판 소재, 전장 부품 세 개 사업부를 체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오늘의 일면 시간에서 이야기를 또 조간 브리핑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지만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 쪽이 이번에는 우리가 절치부심해서 주가 상승 계속해서 견인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내건 만큼 LG 디스플레이 쪽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LG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디스플레이에 또 새로운 경쟁이 또 시작이 됐거든요. 삼성이 뭐 OLED 쪽으로 이제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작은 이 승용차에 동그란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또 혁신적인 그런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존의 강자가 또 LG 디스플레이거든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또 노트북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TV까지 LG 디스플레이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또 판매처가 그런 점에서 LG 계열사로 방금 소개드렸던 LG 이노텍 또 LG 디스플레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지금 코스피 3,000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라탈 수 있는 그 기업들에 더 적극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